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한방눈이 내리고 지구 반대편 파키스탄에서는 49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상기후를 막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늦출 방법은 무엇인지 원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상엽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잦은 태풍 등 정말 자연재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빈도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폭염, 폭우, 태풍 모두 자연에서 비롯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변화되면 이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현상도 변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지구 최고 온도를 찍었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최고 농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도에 지구 온도를 파리협약에서 얘기한 1.5도를 넘은 1.5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는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지구 끓음,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지구의 기온 변화는 대기 중의 수증기 농도를 증가시키고 해양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북극을 온난화시키고 그리고 북극에서 유래되는 제트기류 변화를 유발을 시킵니다. 이러한 자연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상, 기후가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유례 없었던 폭염, 폭우, 태풍이라는 극한 현상을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지구온도가 높였던 2023년도가 가장 역대 더운 해였고 네. 유럽과 북미의 폭염과 산불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에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까지 접근을 해서 아주 큰 피해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지구 환경에서 과거 경험하지 못한 고온과 관련된 기상, 기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가뭄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위적인 원인으로는 인간의 활동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기후 변화 협의체 IPCC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기온 상승은 인간 활동이 명백한 주된 원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기상변화를 통해서 재해 증가 추세는 앞으로 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대응과 글로벌 협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바다가 있음으로 해서 최대 탄소 저장소로서 네. 기후 안정에 좀 큰 기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네. 이런 기후 변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바다는 지구 기상 기후를 이렇게 완충제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구의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다는 지구의 최대 탄소 저장소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화학이 되겠습니다.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포화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구 바다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구 최대 탄소 저장소 역할을 했던 바다의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떨어짐으로써 해양 속에 녹아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양의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완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연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다 온도 상승과 함께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산성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산성화는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바다의 변화 중에 가장 우리에게 시급하게 다가온 것은 해수면 상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해수면 상승을 통해서 현재 전 세계에 없어질 나라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계점에 과연 도달했느냐? 바다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완충하고에 대한 임계점 도달에 대한 아직까지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해야 이 지구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다에 대한 완충 효과를 인류가 경각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다시 한번 우리 인류는 바다는 여전히 지구의 가장 큰 이산화탄소 완충제이며 그 한계에 근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최근 챗 GPT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곳에서 이 AI가 쓰여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챗봇을 사용할 때마다 전력 소모도 커지고 덩달아 냉각수 사용량도 늘면서 자원이 너무 많이 쓰여지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AI 사용으로 인해서 가뭄이 늘어날 거란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AI 사용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더 기후변화 가능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핸드폰 배경화면을 지브리풍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기술에는 긍정과 부정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I가 미래에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업, 정부, 개인적 측면에서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면서 물 낭비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그건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 빌런 얘기 역시 물 낭비와 마찬가지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형을 맞춰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현재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AI도 굉장히 많은 활용이 되고 네. 있잖아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방법도 좀 궁금해요. 네, 그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그 외에 전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공지능, AI가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최우선으로 좀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은 과학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줘야 합니다. 근데 과학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국민적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한민국의 고대 성장을 이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렇게 산업입니다. 그 세 개의 산업군을 보시면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러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역들이 현재 그 기후변화 시대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대한민국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유전자를 이러한 그 기후변화 시대 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이러한 이산화탄소 중심의 경제 전략에서 탄소 중립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제 전략 산업으로 변화내는 그러한 정부 그리고 국민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모든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급격한 기후변화와 만연하는 이상기후를 늦추고 막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정부, 국민 모두가 좀 큰 노력을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